수기. 수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수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면, 이제 수기라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자, 이 좌오 묘유, 끊임없이 이거는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임묘 방향은 뭐라 그랬죠? 임묘 방향은 우리 춘기라 그랬어요. 그죠? 춘기. 이쪽에 사오 방향은 여기는 이제 화기라 그래요. 화기. 여름이라 그래요. 여기는 추기라 그랬어요. 그죠? 이 가을기라. 바로 이 수기라는 건 요 부분이에요. 해자. 감방이고 주역으로 결합하는 감방이에요. 감궁. 감방. 이 감방에 처해 있는데 이 감방의 요 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수라 그래요. 수기다라고. 수기다. 그래서 이 수기는 가을에 농축되고 응축되고 과일과 같이 여물러지고 빨갛게 색깔까지 만들어지고 홍시처럼. 그죠? 그러한 것 등이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가서 다시 뭐예요? 씨앗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씨앗으로 변해서 다시 춘하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응축을 해서 씨앗으로 돌아가는, 종자로 돌아가는. 이 자를 보면, 이 자라고 표현하는 이 자를 한문으로 이 자를 얘기해요. 이 자는 이 자식이란 말도 되지만 이게 자식이 다 뭐죠? 종자죠. 종자란 뜻이 종자. 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으로, 즉 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의 성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종자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되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맨 아래 보면 이렇게 순음이라 그래. 요 자리가 순음이에요. 순음. 요 자리. 순음, 이걸 뭐냐면 곤위지라 그래요. 곤위지. 순음. 전부가 다 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칸이 딱 들어가. 요게 뭐냐면 일량이 희생한다 그래요. 이게 복개. 이게 복개라 그래요. 복. 질의 복. 되돌아왔다. 다 또다시라. 새롭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 이치가.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자리가 나타난 거예요. 자자리라는 거는 뭐냐면 이 가을에서부터 응축돼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자리다.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일량시생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자리는 겨울의 자리다. 겨울의 자리다. 여기는 가을의 자리. 가을의 자리에서 겨울의 자리로 돌아옴으로써 그것이 우리는 겨울에는 뭐죠? 창고에다가 과일을 또는 곡식을 뭐하죠? 저장하죠. 갈무리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 자, 봅니다. 동절기다. 동기. 겨울기다. 동기. 겨울. 그 다음에 축장이라 그래요. 저축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축장한다. 그래요. 축장한다. 저축하고 저장하고 또 갈무리하고. 그래서 갈무리하는 기운이다. 그래요. 그러한 갈무리하는 기운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봄을 준비하는 씨앗이라 그래요. 자, 봄을 준비하는 씨앗이라 그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를 갖다가 춘추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임야 그랬어요. 임이라는 것은 임이야 그래요. 임이라는 것은 임야. 자, 임이라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보입니다. 임이라는 건 임야 그랬네요. 임야라 그랬네요. 임이라는 거는 임야인데, 요게 임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자, 이게 감궁인데, 임, 자, 개, 이렇게 해요. 이 자리를 임, 자, 개, 요 자리를 우리는 수라고 표현하고, 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방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요자를 대표적으로 수를 갖다가 대표를 갖다가 임을 갖다가 수라고 표현해요. 그 임이라는 거는 이 임이라는 거 원래 의미는 이 계집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에 임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지금 쓰는 거는 뭐냐면 요 계집녀를 떼버리고 임자만 쓰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게 회임할 때 이것은 임신한다, 잉태한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만든다는 거죠? 종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종자. 어머니가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은 임야라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임은 임야. 그리고 정화의 기능이 있다 그랬네. 물을 갖다가 수라는 거는 정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탁한 것을 여기 이제 이렇게 탁한 양동이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게 탁한 물이 있어요. 이거를 물을 탁한 것을 막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받으면 되네. 또 어떤 게 있죠? 희석? 희석. 끊임없이 뭐예요? 물을 부어서 그것을 희석을 시켜서 막히는 방법. 그죠? 그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이라는 건, 수라는 거는 정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기라는, 수를 물로, 그릇으로 쓰는 사람, 또는 수를 내용물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화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어떤 분쟁에 있어서 보면은, 분쟁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대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칼라. 이 사람, 당신 이만큼 잘못했고, 당신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에이, 이래 해. 이렇게 한다. 바로 정화작용을 하는 것을 가지고 수의 특징이다. 수기의 특징이다. 자, 그 물상적으로 보면은 생명, 대지 속에 흡수됐다. 그러니까 생명, 그죠? 아까 종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 종자, 생명이다. 이것이 수라는 것이 보면은 수생목 그러죠. 그죠? 수가 있어서 목을 기르게 되고, 그죠? 목은 또 다시 뭐를 길러? 화를 기르고, 그죠? 화는 다시 토를 기르고, 토는 또 금을 기르고, 금은 또 수를 기르는데, 수는 바로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바로 뭐야? 종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자라는 거. 그리고 보면 만물의 생장력이 있고 원동력이다 그랬네. 만물의 생장과 원동력이다. 그리고 뭐야? 바다와 같고 강과 하천과 같고 비와 어떤 이슬 같은 우로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물을 비유할 때, 수를 비유할 때, 수기라는 걸 비유할 때, 물상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보면 바다 같다 그래. 주로 이제 이걸 임수를 가지고 우리가 바다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강하 같다, 강이나 또는 하천 같다, 우로, 비나 이슬 같다라는 걸 갖다가 개수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로 같다. 이게 다 뭐예요? 수기죠? 이런 거 다 수기다. 자, 그리고 수기의 작용을 한번 봅니다. 작용. 수기의 작용이라는 것은 수기는 신중하다라는 거예요. 신중하다. 아주 신중하다. 신중한 모습. 그러니까 막 들떠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신중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그랬네요. 수의 성질이 그러한 거예요. 수의 성질은 신중하고 또 뭐야? 겸손하다. 겸손하기 때문에 수는 이렇게 뭡니까? 사교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은 어딘가에 스며들죠. 어딘가에 물은 반드시 스며들어가요. 쭉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결국 뭐야? 사교성이 어떤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사교성. 그래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사교성 여기 적어놔요. 사교성이 뛰어나다. 그리고 유연적 태도가 있고 인내와 침묵한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수를 예지 능력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걸 봅니다. 예지 능력으로 표현하는데 특히 수를 보면 요걸 규라고 해요. 규. 요거는 뭐야? 헤아릴 규자예요. 헤아릴 규. 헤아릴 규자. 헤아리다라는 말이 다른 말은 뭐냐면 예지한다는 거. 어떤 걸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이런 걸 가지고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헤아린다. 그리고 개체, 꽤, 지혜라는 뜻이에요.
헤아리기 때문에 뭔가를 분석하고 통찰하고 이게 나누고 이렇게 구분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지혜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지혜란 말을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뜻이다. 헤아리고 규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혜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보면 사색이라는 거예요. 사색. 깊게 통찰력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색. 그리고 그러한 정보력을 갖다가 수라고,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수기라고, 수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덕에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라 그랬어. 자,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신이라고. 자, 이런 오덕이 있는데, 오덕 오상이 있는데, 자, 인이예지신에서, 이는 뭐라 그랬죠? 예, 목이라 그런다. 의는 금이라 그런다. 의리가 있다. 금이라. 얘는 화. 지는 토. 지는 수다. 자, 이렇게 해서 인이예지신에 다 우리가 넣을 수가 있더라. 다 넣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오행을 인이예지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는 지혜에 해당한다. 지혜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를 교육적 기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봉사적 기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또는 수는 이렇게 스며들기 좋아한다. 은밀하다. 은밀하고 비밀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유동적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서 유동적이다라고 그러고 융통성이 있다라고 인내심과 겸손하고 지구력과 임경경 친화력이 강하다 그랬네요.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는 습에서 물기가 나타나요. 물기가 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개울을 일으켜. 그 개울을 하천을 만들고 그리고 끝내는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갑니다. 물은. 그렇죠? 바로 그와 같듯이 이렇게 지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게 대개 이제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 물의 격을 가진 사람들, 또는 물을 상신으로 쓰는 사람들은 망해도 또 일어나요. 망해도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 물을 격으로 쓰거나 또는 내용물로 쓰거나 또는 수기가 사주에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인내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오뚜기 같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또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수기가 많으면 유동적이다 그랬네요. 그죠? 유동적이고 방황하고 이게 넘치면 지나치게 많으면 방황하게 되고 주거가 불어나겠죠. 물이 많으면은 여기에 수상가옥이 있다. 그럼 뭐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죠? 유동적인 주거가 불어나고 우리가 이제 그러죠. 물처럼 바람처럼 떠돌았습니다. 이렇게 물처럼 바람처럼 떠돌았다. 주거가 불어나네. 반면에 수기가 지나치게 적으면 또 답답하고 고지식하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물이 너무 없으면은 생명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융통성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고지식하다 그랬고요. 질병으로 고생한다 그랬네요. 그렇습니다. 수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몸에 있어서 수기는 70%죠. 그죠? 맞아요? 네. 수기는 70%입니다. 이 70%의 수기가 피도 마찬가지고 그 70%의 수기가 부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가 탁해지겠죠. 탁기가 돼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수가 많다. 이건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기의 특징은 또 뭐야? 해외 유통 음식 등과 관련된 것이다. 유통업을 말하는 건 수기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물장사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장사. 물장사. 해외 가는 거, 뭐 유통하는 거, 음식 장사, 술 장사, 식당업, 다방, 커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이제 수기다. 수기. 그래서 수기에 해당되는 일, 그런 관련된 일들을 의미한다라고. 자, 다시 한번 방점 찍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일간이 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격을 말하는 거예요. 격.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주의 그릇과 그 그릇에 담길 내용물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리고 그 격국의 조합에 따라서 어떤 조합이냐, 그 수가 무엇을 담느냐, 내용물을 이 내용물을 무엇을 담느냐의 조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 일간이 수라고 해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가 수가 그릇이라면 그 그릇에 담는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합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조합에 따라서 달라짐에 그것이 뭐야? 행운에 따라서, 각 대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그것이 힘이 달라진다는 것, 능량이 달라진다는 것.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수의 상호작용이 나왔네. 수의 상호작용. 자, 수의 상호작용을 봅니다. 수가 무엇을 만나냐? 목과 또 금수에서 무엇을 만나느냐? 목을 만났다는 거예요. 수와 목이 만났다. 그러니까 수가 목을 만나면, 이 수가 목을 만나면 요거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 진로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수가 목이 만나. 수가 목을 만나. 수가 목이 만난다는 것은 수의 다음 단계라는 거야. 목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가 목을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이쪽 창문을 열 것인가 저쪽 창문을 열 것이냐, 내가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가 목을 만나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설정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뭐를 만나면, 화를 만나면 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이 화를 만나면 이게 또한 뭐예요? 방향성을 말한다. 그럼 다른 말로는 또 뭐예요? 화가 뭐를 만나면, 토를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토가 뭐를 만나면, 금을 만나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설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은 다시 또 뭐, 수를 만나면, 그리고 역시 수가 목을 만나면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 수가 목을 조합을 한다. 즉 수의 그릇에 목의 내용물을 담는다. 그럼 목을 기르고자 하는 성향과 같이, 자, 수라는 그릇에 있어. 수라는 그릇에 목을 담는다는 거야. 수라는 그릇에 목을 담는다는 거야. 이럴 때는 목이라는 거에 대면 교육, 뭐 가르치거나 뭐 이런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수의 그릇. 이 수의 그릇이라는 거는, 수의 그릇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수의 그릇은 지혜, 총명, 지능, 꾀, 이런 걸 말해요. 기획력, 이런 것을 그릇으로 삼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기획력이나 어떤 그 지혜나 이런 걸 가지고 가르치거나 이런 쪽을 말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업이 되고, 그리고 이런 거 되는데 여기 또 하나가 또 다른 면이 뭐냐면, 끊임없이 사업을 시도하거나 재물을 쫓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수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가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수가 그릇인데 이 그릇에 담는 게 목이라는 거야. 내용물이 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목은, 수 그릇의 목은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재성이라. 다음에 이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금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금금목하면 재성이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런 조합을 자세하게 이제 이해하게 돼요. 실질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수의 그릇에 목을 담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목은 뭐냐면 재성의 성격을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가르치거나 또는 이런 상담을 하거나 이런 쪽에 종사하다가도 끊임없이 뭘 하면 재물을 가지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뭐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또 성공하기도 해. 그러나 항상 보면 결국은 그것은 지지부진하고 말아. 다시 되돌아와. 어디로 돌아와?
가리키거나 이런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지혜를 가리키거나 교육하거나 이런 쪽으로 돌아오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목기가 수의 그릇에 있어서 목의 내용물이 이게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요런 역학구도는 다음에 17을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요렇다는 개념만 이해를 해놔라. 그래서 사업을 시도하거나 재물을 쫓게 되더라.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 그래서 당신은 어차피 이때 되면은 요렇게 된다. 근데 그 결과가 요렇게 돼. 그럼 여기까지 벌었으면 여기가 딱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으로 가거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가. 그럼 결국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부도나거나 사기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봅니다. 겨울수는 수목응결로 그랬네요. 이런 것도 이제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수목응결 그랬어요. 수와 목이 응결한다. 응어를 이제 굳어버립니다. 수목이 응결. 언제? 겨울수. 이 겨울수는 수목이 응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와 목이 조합을 겨울에는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겨울에는 수와 목이 응결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혈액순환의 장애와 신경계통, 중풍을 조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감명을 하다 보면 수가 겨울에 이 겨울수의 목을 닮는 거예요. 이럴 때 겨울에 보면 뭐야? 그러한 기운에는 항상 수목이 이렇게 붙어서 응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결을 해버렸으니 피가 통해 안 돼요? 못 통하는 거예요. 그 경화가 와버려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계통. 그래서 심하면 이 중풍에 이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번 연도에는 중풍을 좀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중풍을 그럼 그 중풍이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목이 응결하는 원리 개념을 이런 걸 잘 이해를 해놔야 돼. 그래서 당신은 올해 요때 되면 중풍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 요거 때문에 설명해요. 수목이 응결되기 때문에 이런 중풍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면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 방치해버리면은 이렇게 중풍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은 겨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봄, 여름의 수는 교육, 철학, 종교, 제조업에도 수완을 보이게 돼 있다. 봄, 여름에 그런 교육, 철학, 종교, 제조업에도 상당히 수완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도 이 제조업이란 말에는 바로 아까 설명했듯이 뭐예요? 이 수의 그릇에 내용물이 목일 경우에 이 목이 뭐냐면 재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 재성이기 때문에 제조업에도 이렇게 수완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한 것은 나중에 17 공부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와 그 다음에 화의 기능을 한번 수와 화의 상호작용을 본다면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댐으로 막기보다는 화기로 증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수와 화. 이 수가 왕성해요. 그러니까 넘친한다는 거예요. 원래 수는 뭘로 이렇게 술을 제대로 쓰려면은 잘 가둬야 되겠죠. 그럼 뭘로 해야죠? 둑을 두죠. 그래요. 제방을 두거나 제방을 쌓거나 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댐을 짓거나 이러면 이 술을 가둘 수가 있어서 용수로서 감을 때 물을 대줘서 쓰죠. 그걸 아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물이 지나치게 많은 거야. 지나치게 많을 때는 흙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 황하강이 있어요. 황하강은 그 강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왜냐면 바다가 아니니까 바다 같은 거예요. 그 황하강을 예를 들어서 댐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미친 짓이야.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황하강을 막는 게 아니라 황하강이 넘지 않도록 뚝을 쌓죠. 뚝을 오히려. 뚝을 쌓아서 넘지 않도록 해서 그것이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제방을 쌓아서 물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물이 지나치게 넘칠 때에는 제방을 쌓을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게 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써서 이게 증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증발을 하게 한다. 그래서 물이 이 수와 화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물이 지나치게 넘치면 댐으로, 토죠, 토. 댐으로 막기보다는 화기로 증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방송이나 신문의 아나운서, 기자, PD 등이 잘 맞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수라는 거는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지혜, 칼 같은 그런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화는 뭐냐면, 화라는 것은 발산하고 문장력이고 문명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수의 기능에, 수의 그릇에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아주 사고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이러한, 만약 예를 들어서 기자가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이면은 그 기자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성적인 사고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릇이 만약에 화를 만난다 이게. 화는 아까도 됐지만 문명이라 했어요. 문명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기자, 이 PD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이해를, 어떤 원리적인 조합이 잘 돼야 돼. 그 원리적인 조합을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직업을 바르게 설명할 수가 있다. 뭘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것이 항상 동일한 것이 아니라 행운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 무역 관련 수출업이나 그런 기관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수화물은 경제 관련, 무역 관련, 또 그 다음에 수출업 등이나 그러한 기관 등이 그릇에 물의 내용물이 잘 맞는다. 그러니까 수와 화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는 주역에서는 이걸 수화기제라 그래요. 수화기제는 주역에서 몇 개냐면 63개예요. 63번의 괴가 수화기제. 다음에 이제 주역 시간에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이 수화기제라. 수화기제라는 말은 뭐냐면 물과 화의, 그죠? 조화롭게 건너감을 말을 해. 이 조화롭게 건너감을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런 거죠. 물과 불을 잘 조화롭게 쓴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그럼 라면이 끓여지나요? 그럼 뭐 있어야죠? 불이 있어요. 여기 라면과 불이 있습니다. 그럼 라면이 끓여지나요? 뭐가 있어야죠? 물이. 그래서 수와 불은 오행으로는 뭐죠? 상극이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불이 상극이니까 니하고는 극이다. 이렇게 큰일 난다.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또한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요. 그래 반드시 중요한 건 조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조화라는 거예요. 얼만큼 그것이 조화로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일방으로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극관계로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와 기제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수와 토의 상관성을 보죠. 수와 토. 자, 이게 뭐예요? 적당한 물은 제방을 쌓아 저수하였으니 가장 효과적이다. 아까 설명했죠, 그죠? 적당한 물은 제방을 쌓아서 물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여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농경에서도 마찬가지, 또는 식수에서도 마찬가지. 저수를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수는 정신과 연관한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수는 지혜, 총명, 꾀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신 이런 거다 보니까 정신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하기도 하는데, 특히 못합니다. 특히 수와 토의 조합의 경우는 가르치거나 상담업에 능함을 보인다 그랬네요. 이건 왜 그러냐? 수라는 거는 지혜외, 재능, 기획력 이런 거예요. 그것을 토라고 그랬네. 이 토는 뭐냐 하면 토극수라 그래서 물을 이렇게 가두거나 저수하거나 그런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방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하고 케어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가르치거나 또는 어떻게 상담하는데 능함을 보인다 그랬고, 그리고 이렇게 뭡니까 케어하는 정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자, 방범대원들도 경찰이 아니고, 경찰은 뭐 어차피 자기 직업인 공무원인데, 방범이라든가 그 자율방범대, 그 자기 뭐 어떤 그 이익을 바라는 게 월급을 받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러죠? 이 봉사정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행위들을 해요. 그 이를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허관이라 그래. 허관은 뭐야? 이건 뭐예요? 완장과라 그래. 완장과. 다른 말로 완장. 실질적인 경찰은 그건 관이 정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 허관이라 그래. 그리고 내성적, 이성적이 많다 그랬네요. 자, 그 다음에 수와 금의 상호작용을 한번 보죠. 자, 수와 금의 작용. 자, 저 위에서는 금과 수에서는 금이 수를 만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금수상청이라 그랬죠. 그죠? 금과 수가 만나면 서로 어떻게 한다? 쌍방이다 뭐 맑고 빛난다 그래요. 그래서 금수상청이라 그랬어요. 금수상청이라 그랬는데, 금수상으로 서로 맑고 빛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이 수를 만나는 건 금수상청인데, 그게 아니고 수가, 이번에는 수와 금이잖아요. 그죠? 수와 금을 만나는 경우는 흐르는 물의 금이죠. 그죠? 흐르는 물의 금이기 때문에 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는 금의 수였던 거예요. 금이 수를 만나는 거였고, 이번에는 뭐예요? 수가 금을 만나는 거예요. 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이때의 금은 수에게는 금생수죠. 어머니와 같은 것으로서.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금에서 수를 만난 거여서 금수쌍청이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수가 금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의 그릇에 내용물이 금이란 뜻이야. 이런 조합을 말하는 거야. 이럴 때는 이 금생수이기 때문에 이건 뭐야? 수에게 있어서 금이 뭐냐면 어머니와 같은 것이야. 인성이다, 인성.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것으로서 금의 성질의 직업이 좋다. 수와 금에 있어서는 수의 그릇에서 금에는 이 금의 성질의 직업이 좋다. 그래서 뭐야? 법조계로 보면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성질은 지적이고 꾀고 기능이고 지능 이런 지혜고 이런 건데, 그것을 어머니 인성을 쓴다는 거야. 인성이니까 뭐야? 남을 도와주고 보좌해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 지혜를 갖다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지혜와 총명과 꾀를 갖다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변호사. 그 아까 상담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 남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이런 또 뭐야? 세무사, 회계사 이런 것 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따져서 진로 적성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만 그가 바르게 간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종교인, 상담업, 정보요원, 경호원, 컴퓨터 관련 바이러스 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 컴퓨터 이런 사람들의 보면 되게 수의 이런 총명한 수의 그런 그 기행력을 뭐를 담느냐면 금의 기능을 담는다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컴퓨터 관련, 바이러스 관련 이런 쪽으로 이렇게 능하다 그러고, 경호원들도 역시 그러고 정보요원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기능을 살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그러니까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서 그걸 나중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그 내가 나눠준 유인물을 가지고 도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내가 별도로 도표를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딱딱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요런 길, 너는 요런 길 이렇게 설명이 제대로 돼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이번에는 이제 수와 수의 상관관계, 수와 수가 만나는 거예요. 자, 수와 수의 상관관계를 볼 때는 뭐야? 문자 그대로 물에 물을 더하는 격이죠. 아까 흙에 흙을 더했고 또 금에 금을 더했고 이런 경우죠. 마찬가지로 뭐다? 수에 물에 물을 더하는 격이다. 그래서 협동, 단결, 동업, 단체, 정당 등 물은 합치면 많은 물고기를 기르거나 지나치면 풍파로 붕괴하게 된다. 그러니까
물에 물을 다하다 협동, 단결, 동업, 단체, 정당 등이 이제 그런 게 해당되는 거이다. 그런데 이 물은 합치면은 많은 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넉넉하게 기를 수도 있죠. 그러나 뭐야? 그것이 지나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풍파가 생기겠죠. 그래야 그래요.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풍파가 물이 많으면 어느 정도 물이 적당하게 더해주면은 그럼요. 바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그 파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만나지 않는만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수는 만물이 응고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물은 만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종자라 그런다는 거예요. 종자라 그런다. 이해가시죠? 종자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요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런 거예요. 정자, 난자가 다 뭐죠? 뭔 형태로 보이죠? 물이죠, 물. 그렇죠? 그 만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미 거기에 이목, 구비뿐만 아니라 성별까지, 성격까지 그 물에는 다 들어있죠. 그게 싹 가는 거야. 정자가 물이잖아. 그게 싹 가가지고 뭘 만나? 난자물을 만나. 그 난자물을 만나니까 결국은 물이 물을 만나는 거야. 그게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다 들어있는 그 기운이. 그죠?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물이 예를 들어 그 물이 장미꽃이야. 그럼 뭐가 나온다고? 장미꽃이 나오는 거야. 그 물이 사람이야. 그럼 뭐가 나온다고? 사람이 나오는 거야.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죠? 그래서 종자라 그러는 거예요, 종자. 수기는 수축되어 응고되었으니 계절적으로는 만물이 얼어붙는 뭐라고? 겨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간방이죠, 간방. 그죠? 간방. 우주 만물이 수기에서 창조를 시작하고 수기가 활동하며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실제로 생명체가 바다에서 시작된 것도 이때문이다 그랬고, 엄마 배 속에서 아이가 70%는 액체 상태인 양수 속에서 존재하는 것도 생명체가 물에서 시작되는 근본 원리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 금과 수는 목화의 분열과 발전을 포위하여 있어요. 자, 목과 이 화. 이 목과 화의 분열과 발전을 이걸 어떻게 한다고? 수축과 통일로 이렇게 금수를 이렇게 모아버리는 거예요. 금수로서 이렇게 수축과 통일로 이렇게 포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박 터진다는 표현을 쓰죠. 머리 터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보면은 머리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단단한 기운이죠, 이거 단단한 기운이죠. 씨앗도 그렇죠. 종자가 껍데기는 뭐예요? 단단해요, 안 단단해요? 다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단하잖아요. 이 겉병은 단단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금기야. 이게 금기야. 그럼 안에 말랑말랑하고 안에 움직이고 지 혼자 막 돌아가잖아요. 이 뇌구조가. 그러면 목화기운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뭐가 터져버리면 죽어버린다고? 아니 이거 금기. 그러니까 금기가 터지면 다 죽는 거야. 금기가 터지면 왜 목기가 어떻게 돼? 다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 목기가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목화기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뭐 한다고? 금수기가 보호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형태로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종자 속에는 씨앗의 겉껍질은 다 단단한 거예요. 그게 금수기운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뭐를 품고 있다고? 분열과 발전을 할 수 있는 목화기운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가 되면은 어때? 이걸 열어줘 안 열어줘? 열어주면 뭐가 튀어나와? 목화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싹인 거야. 사람으로 보면 애기인 거야. 아기가 탄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금수가 목화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원리가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금수의 수축하는 성질은 만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주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서 목화로 출발하면은 금과 수에 이렇게 다시 아까 되돌아 놓는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질의 복이라 그랬죠? 다시 되돌아 지뢰복이라 그랬다.
이 순음에서 되돌아간다. 다시 일량시생이라 되돌아간다. 그래서 되돌려는 주기에 해당한다 그랬고, 성질은 그 수액의 성질은 뭐 한다고? 차갑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행의 그 특징, 그죠? 오행의 특징과 오행의 그 기능, 그리고 오행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오행의 상생작용과, 그 다음에 또 뭐? 상극작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외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외워야 돼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거를 끊임없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요. 그 복습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남겨야 된다? 메모지에 남기면 안 돼요. 댓글에다가 남겨야 돼요. 지금 지금 말이, 요게 안 지울 거예요. 요것도 다 강의 안에, 녹화를 요거까지 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나 안 했나를 요거를 보고, 요거를 다 외워줘야 되는 게 뭐냐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요 쭉 있죠? 이거는 내가 강의를 하는 거는 간단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간단한데 반면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써야 돼. 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외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래야만 쏙쏙쏙 들어가. 다음 이야기가 빨리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될 때 뭐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수생목. 이것을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들어가죠, 그죠? 이걸 무조건 외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오행의 상극작용이 나와요, 그죠? 이 오행의 상극작용은 이렇게 되면, 요 수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수극화, 화극금,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된 거죠. 다시 이제 수극화되는. 요게 이제 극의 활동이에요. 생활동, 극활동이에요. 그래서 오행의 상극작용 잡아봅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읽어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뭘 해와야 된다? 자, 바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구조, 원적, 이해, 그리고 작용에 대해서는 입에서 물 흐르듯 술술 외워져야 된다. 어떻게?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 기류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그것을 외워오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쭉쭉 읽어나갈 거예요. 금방 다음 시간 1시간은 이 부분이 그냥 쑥 지나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공부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집에 가서 반드시 예습을 달달 외워야 알아. 이거를 어디다가 표현해라? 댓글에다가 표현해라. 다 외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